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바스크립트 빌트인 객체에 대해 발표하게 된 웹 풀사이클 데브 코스 1기 하종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빌트인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 빌트인 객체들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빌트인 객체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ECMA 스크립트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ECMA 스크립트는 ECMA 262 기술 규격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표준화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합니다. 빌트인 객체는 이 ECMA 스크립트라는 언어의 사양에 정의된 객체를 말합니다. 빌트인 객체는 어플리케이션 전역에 공통된 기능을 제공하고 이제 언어 사양에 정의된 객체이므로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환경이 브라우저이든 노드.js인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선언 없이도 언제나 전역 변수처럼 자유롭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약 40여 개 정도의 표준 빌트인 객체를 제공하는데요. 스트링, 넘버, 데이트, 맵 어레이 등등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객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메스나 제이슨 등의 일부 객체를 제외하면 빌트인 객체들은 생성자를 통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자 함수 객체입니다. 먼저 살펴볼 객체는 넘버 객체입니다. 숫자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원시값으로도 제공하고 있지만 넘버 객체를 통해 더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버 객체의 생성자입니다. 그냥 빈칸으로 두면 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숫자를 넣어주면 그 해당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도 숫자가 잘 들어가지만 만약 이 헬로 월드 같은 문자열에 숫자화할 수 없는 문자열이 들어가면 nan이 대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nan은 not a number라는 뜻입니다. 만약 앞에서처럼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호출하게 된다면 넘버 인스턴스가 아니라 숫자 그 자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문자열을 숫자로, 불리언을 숫자로 변경하는 식으로 형변환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버의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실로인데요. 입실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두 개의 표현 가능한 숫자 사이의 최소 간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소 시점 연산을 위해 사용하는데요. 부동소 시점은 IEEE 754 방식을 사용해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근사값을 저장합니다. 컴퓨터의 0.1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0.1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에 보듯이 0.1 더하기 0.2 이꼴 0.3이라는 수식은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참이지만 컴퓨터에서는 거짓으로 판별됩니다. 부동소수점 방식의 오차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이와 같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z를 보시면 0.2 더하기 0.1 마이너스 0.3 한 값이 제 입실론보다 작으면 참을 반환하는 방식 등으로 이 오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론 맥스 밸류와 민 밸류입니다. 각각 가장 큰 양수와 가장 작은 양수를 뜻합니다. 문자열을 숫자로,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파스인트는 문자열을 정수로, 파스플로트는 문자열을 실수로, 투스트링은 반대로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어줍니다. 이 함수들입니다. 어떤 것의 여부를 알려주는 함수들인데요. is finite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infinity인지 아닌지, is integer는 정수인지 아닌지, is nan은 not a number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별해 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객체는 매스 객체입니다. 매스는 생성자가 따로 없는 객체이므로 메서드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반올림, 올림, 내림 함수입니다. 반올림은 라운드, 올림은 실, 플로어는 내림의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SQRT와 POW 메서드인데요. SQRT는 제곱근을 반환하고 POW는 거듭 제곱을 반환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9의 제곱근은 3이므로 SQRT 9는 3이 리턴되고 POW의 예시를 보시면 2와 4가 인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2의 4승을 뜻하고 16을 리턴하게 됩니다. 다음은 랜덤입니다. 랜덤 메서드에서는 0 이상 1 미만의 랜덤한 실수가 자동으로 리턴되는데요. 두 번째 줄의 예시를 보시면 이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1에서 10 사이의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와 민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메서드입니다. 인자를 두 개만 넣어서 구할 수도 있고 세 개를 넣어도 최대와 최소를 잘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객체는 데이트 객체입니다. 날짜, 시간과 관련된 많은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생성자입니다. 인자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현재 시간을 반환하게 됩니다. 앞의 객체들과 마찬가지로 new 연산자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 결과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데이트 인스턴스를 붙이지 않- 데이트 인스턴스를 붙이지 않으면 단순한 문자를 반환합니다. 만약 직접 날짜를 지정해 주고 싶다면 세 번째 줄과 같이 각각 인자로 보내주거나 네 번째 줄처럼 데이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자열로 만들어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get과 set 함수들입니다. 각각 연, 월, 일, 요일을 반환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getMonths 함수의 경우 예시에서 7월로에 돼 있지만 실제로 값은 6을 반환해 준다는 것인데요. 이는 월을 나타내는 정수가 0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월은 0, 12월은 10일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원리로 요일을 반환하는 getDay 메서드에서도 숫자를 반환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요일이 0이고 토요일이 마지막 6에 해당합니다. 시 분초 역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hours, minutes, seconds 등의 각각의 함수를 이용해서 따로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 오른쪽 맨 아래 예시에서 보다시피 set hours 함수에서 시, 분, 초, 그리고 밀리세컨드까지 한 번에 집어넣어서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함수에서 설정할 때는 더 작은 단위까지만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로 날짜 정보를 변환하는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단순하게 전체를 뽑아내는 toString부터 날짜만 뽑아내기, 시간만 뽑아내기, 그리고 toLocalString의 경우 국가 설정에 맞는 문자열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O, KR이라는 설정을 해주면 한국어로 된 시간 정보 문자열을 반환해 줍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스트링 객체입니다. 원시 타입으로도 있는 문자열을 다룰 때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스트링 생성자 역시 new와 함께 호출되면 스트링 인스턴스를 반환하고 그냥 호출되게 되면 단순 문자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스트링의 프로퍼티에는 모두들 이미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을 랭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줍니다. 스트링의 메서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오브입니다. 문자열을 주고 대상 문자열에서 그 문자열과 일치하는 첫 번째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만약 검색을 했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1을 반환하게 됩니다. include는 문자열을 주고 대상 문자열이 그것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불리한 값으로 반환해 주게 됩니다. 만약 문자열이 있다면 true, 없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char and 메소드는 문자열을 마치 배열처럼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만약 인덱스가 문자열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빈 문자열을 반환해 줍니다. 서브스트링과 슬라이스는 둘 다 문자열을 잘라서 부분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메서드입니다.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넣어주면 그만큼의 부분 문자열을 생성해줍니다. 하지만 둘에는 차이점도 있는데요. 슬라이스에서는 인덱스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수 인덱스를 넣어주면 대상 문자열의 가장 뒤에서부터 그만큼의 문자열을 잘라서 반환해줍니다. 스타트 윗과 엔드 윗이라는 메서드입니다. 문자열을 주고 대상 문자열이 그 문자열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엔드잇은 반대로 대상 문자열이 그 문자열로 끝나는지를 판단해 줍니다. 트림 메서드에는 대상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제거해주는 메서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경우 입력된 데이터에 불필요한 공백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거해 줍니다. 그냥 트림 메서드가 아닌 트림 스타트와 트림 엔드 메서드도 있는데요. 트림 스타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문자열의 앞부분 공백만 제거해주고 트림 엔드를 사용하면 뒷부분 공백만 제거해줍니다. 리플레이스 메서드는 이름에서 알 수도 있다시피 특정 문자열을 치환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인수에 바꿔줄 문자열, 두 번째 인수에 치환할 문자열을 입력해주면 교체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스플릿 메서드는 문자열을 분리해 줍니다. 이때 인수로는 구분을 해줄 구분자를 넣게 되는데 만약 공백을 넣어주게 되면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문자열을 구분한 배열을 반환하고 콤마를 넣어주면 콤마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하여 배열을 반환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공백으로 구분된 문장과 콤마로 구분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배열을 반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자바스크립트 빌트인 객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